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티커 심볼 FLY죠? 네, 맞습니다. FLY. 이 회사의 IPO와 또 최근 달 착륙 성공에 관한 여러 분석, 뉴스 기사들입니다. 이게 2025년 우주 산업계에서 정말 가장 주목받은 사건 중 하나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뜨거웠죠. 네. 네,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통해서 파이어플라이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는 어떨지, 또 이게 우주 산업 전체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그 IPO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2025년 8월 7일 나스닥 상장. 이때 기업 가치가 무려 6조 3천억 원. 상당했어요. 네, 정말 대단한 평가를 받았죠. 공모가가 45달러였는데 첫날 7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56%나 급등했거든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 열기가 그냥 단순한 기대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달 착륙 성공이라는 그 상징적인 성과가 어떻게 시장 가치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지, 뭐랄까 좀 흥미로운 지점이죠. 네, 맞아요. 그 폭발적인 관심의 중심에는 명백히 블루고스트 1호의 성공적인 달 착륙이 있었고요.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세계 최초의 상업용 달 착륙이라는 타이틀. 이게 엄청난 상징 자본이 된 거죠. 와, 세계 최초 상업용. 네. 제공해 주신 분석 자료들도 보면 이게 나사와의 협력을 넘어서 파이어플라이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시장에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투자자들 기대감도 최고조로 끌어올렸고요. 단순한 기술 시연 이상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훨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거죠. 용 로켓 기술, 그리고 블루고스트 같은 심우주 탐사 역량, 이 두 가지 축에 집중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블루고스트 1이 3월 2일에 달에 내려앉아서 14일 동안 임무 수행했잖아요. 네, 14일간 나사 장비 10개도 성공적으로 가동시켰고요. 네, 그게 이제 연료 효율을 극대화했다거나 아니면 자동화된 소프트 랜딩 같은 그런 혁신 기술 덕분이라고 자료에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런 구체적인 기술들이 있었군요.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만 같은 그런 방산 대기업들과의 파트너십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요. 네, 협력 관계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눈부신 기술적 성공 이면에는 보내주신 재무보고서에서도 나오지만 상당한 비용 부담이 있다는 점도 명확합니다. 재무적인 측면이요? 네,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 6,100만 달러 적자. 이게 사실 연구개발이나 인프라 확장에 워낙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R&D 비용이 크군요. 그렇죠. 그래서 IPO로 확보한 자금으로 이제 차세대 기술 개발하고 생산시설도 늘리고 또 2029년 달 남극 탐사 같은 다음 미션 준비하고 있지만요. 네, 다음 미션도 중요하죠. 하지만 자료 분석을 보면 대규모 수주 계약이 계속해서 받쳐주지 않으면 재무적인 압박은 이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네, 그 지점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다른 자료들 보니까 경쟁사들도 초기에는 다들 비슷한 적자 단계를 거쳤다 이렇게 언급은 하면서도요. 네, 뭐 스페이스X도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파이어플라이의 경우에는 특히 후속 계약 확보, 이게 재무 안정성의 핵심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시장 환경 자체도 만만치 않고요.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같은 거대 기업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아주 치열한 시장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분석 자료들은 이 파이어플라이의 달 착륙 성공이 그냥 기술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치열한 민간 우주 시장의 경쟁 구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 달 착륙 기술이라는 게 앞으로 뭐 광물 채굴이라든지 기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우주 경제 시대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달 자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파이어플라이가 그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미국 정부 협력을 넘어서 뭐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 진출도 보고 있고 더 길게는 화성이나 소행성 탐사까지 염두에 둔 기술 로드맵도 가지고 있고요. 와, 장기적인 그림이 크네요. 네, 물론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경쟁은 더 심해질 거고 자금 조달도 계속 잘해야 하고 기술 혁신도 멈추면 안 되고 이런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주가도 달에 간 주가 이런 별명까지 얻었지만 변동성도 상당하다. 이런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변동성이 크죠. 결국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은 파이어플라이가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지속적인 사업 수주, 그리고 후속 미션의 성공적인 완수,
마지막으로 재무 부족 개선, 이 세 가지를 다 증명해야 한다 이거겠죠? 정확합니다. 딱 정리해 되네요.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는 혁신적인 기술이랑 그 상징적인 달 착륙 성공을 발판으로 해서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갈 아주 유력한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네, 확실히 주목받는 기업이죠. 네, 제공해주신 자료들 전반에서 보면 글로벌 우주 비즈니스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엿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인 재무 리스크라든지 또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이라는 현실적인 도전 과제도 안고 있죠. 성장 잠재력과 위험 요인이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네, 아주 흥미로운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파이어플라이의 달 착륙은 과연 단순한 기술적 이정표를 넘어서 정말 본격적인 상업적 우주 경제 시대를 여는 그런 진정한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앞으로 이 중요한 기회를 지속적인 시장 지배력이나 수익성으로 연결시키려면 파이어플라이가 어떤 구체적인 성과들을 보여줘야 할까요? 예를 들면 추가적인 대형 계약을 따낸다거나 아니면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공개한다거나 혹은 뚜렷한 재무 개선 지표 같은 것들을 보여줘야 할 텐데요. 이런 점들을 계속 주목해 보시면 이 흥미진진한 우주 경쟁의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